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체 하는 옥군입니다. 8월 21일 오후 3시 21분이네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갑자기 뛰어올라서요. 저번 주인가까지만 해도 10%대로 떨어졌었는데 많이 올라갔죠. 거의 민주당은 또 내려오고 저는 그 원인을 이 잘난체 하는 옥군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랑 같은 의견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저는 거기에 전한길 지금은 뭐 언론사 대표 그 전한길 그 사람의 영향이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한길이라는 인물을 낸 거는 하늘이 하는 일이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1.23 이후에 지금 쭉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저 말도 안 되는 일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불법 탄핵, 그 말도 안 되는 헌재 판결 뭐 이런 거에서부터 부정선거에 의한 이재명 당선, 뭐 진짜 별 일이 다 생긴 겁니다. 제가 이제 살면서 진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와중에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안 나타났을 경우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제가 돌려보면 지금이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지금도 물론 암울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지금 상황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의 아마 진짜 정말 어두웠을 거예요. 앞날이. 전한길 그 사람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늘이 낸 사람이다. 전한길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 그 계엄 보고 나서 왜 시대착오적인 계엄이냐. 그래서 이제 자기도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어요. 뭔 짓이냐 이런 식으로. 근데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비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시대에 안 맞게 무슨 계엄이야. 저도 그랬죠. 뭐 계엄 뭐 잘한 것 같진 않지. 뭐 그렇지만 그거는 계엄이 탄핵 사유가 된다. 그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은 비상계엄하고 딱 맞먹는 일이에요. 비상계엄도 정말 비상시에 하는 게 비상계엄이고 탄핵도 정말 대통령이 정말 잘못했을 때 하는 게 탄핵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비상 상황에서 갖고 있는 권한이잖아요. 비상 상황이라는 건 평상시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건 계엄을 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엄을 할 만한. 근데 이제 그로부터 지금 9개월 가까이 돼 가는데 저부터 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도 그렇지만 계엄을 할 만했다. 그런 상황이었다.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판단이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를 반역으로, 그러니까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탄핵을 시켰다. 이게 바로 내란이죠. 그게 바로 내란입니다. 지금 사실은 내란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지금 이재명 당선자예요. 부정선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내란을 통해서 당선된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옛날처럼 뭐 군대를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정상적인 대통령의 권리를 행사한 대통령을 두고서, 정상적인 대통령을 두고서 그거를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게 내란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전한길 씨가 처음에는 뭔 짓이지 하다가 저는 그 과정을 쭉 봤어요. 1.23 이후에는 쭉 제가 그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니까 전한길 씨가 등장하는 장면을 거의 다 기억합니다. 처음에 역사 강사로 이렇게 그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오는 그 유튜브 그걸 찍고 있었는데 그 양반 돈 잘 벌었죠. 뭐 하여튼 그건 이제 강사로서 돈을 벌고 뭐 유튜브로서 버는 돈은 뭐 거의 자기는 거의
별로 안 가져간 것 같던데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도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었는데 구독자가 그 당시 한 50만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양반이 처음에 이제 계엄에 대해서 무슨 그런 시대착오적인 뭐 별로 좋은 반응을 안 보였었죠. 비판적이었어요. 비판할 수는 누구든지 있어요. 정치적으로. 아니 지금 계엄을 할 상황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게 내란이다.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건 내란,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본다는 것은 그게 내란이라는 겁니다. 예. 그 말도 안 되는 거에 지금 온 국민이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온 국민이 속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말을 그냥 다 믿었던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다 믿었던 거예요. 계엄이 내란이다라는 말을 많은 국민이 믿어버린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것 자체가 내란이 됩니까?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진짜 많은 숫자의 국민이 다치거나 죽거나 어떤 불상사가 발생했다면 이제 그때 내란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더라도 그건 뭐 불상사가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내란인지 아닌지는 다퉈봐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예. 그런데 실탄도 지급되지 않은 그런 뭐 장갑차도 동원되지 않았는데 장갑차가 나왔다. 별의 별 거짓 뉴스 선동, 거기 물론 MBC가 있었죠. 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을 속여 가지고 정당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지고 실제로 감옥에 쳐넣고 전자발찌를 채우고 그 부인까지 감옥에 넣고, 예, 오죽하면 제가 유튜브를 찍겠습니까? 이건 정상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정상적인 정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저는 지금도 뭐 그렇게 판단하고, 전환길 씨 저랑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똑같을 거예요.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전환길 씨가 그때부터 그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예, 그분이 옛날로 치면은 바로 의병장입니다. 의병장.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의병장이에요. 옛날로 치면.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그런 개념의 전쟁이 아니지만 어찌됐건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가진 의병장이 출연한 거죠. 갑자기 자기가 돈 잘 벌던 그 강사 때려치고, 예, 연수임만 뭐 진짜 몇십억, 세금 제외하고도 몇십억씩 벌던 사람이, 예, 그거 다 때려치고 지금 이제 무슨 그 언론사 대표하고 있죠. 이제 유튜브 하는 언론사죠, 뭐. 예. 그런 대표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정말 애국 보수를 대변하는 그런 그분이 지금 하는 일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오늘 또 그 짧은 영상에 올라온 거를 보니까 전한길 대표라고 하죠, 요즘에. 그 대표는 역시 장동혁 의원이 만약에 대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저기 당대표가 만약에 돼서 그 전한길 씨한테 공천을 준다고 하는데, 공천을 줘도 자기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전한길 씨는 일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지금 하는 일은 국회의원 한 50명이 하는 일만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한길 씨는. 그런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만한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예. 일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기 뭐 그 국회의원 같지도 않은 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예, 국회의원 같지도 않은 자들, 그 자들이 하는 국회의원, 뭐 그들이 하는 일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야말로 그래도 한 역할을 한다는,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보다, 예, 그 이제 나경원 의원도 국회의원이잖아요. 그 나경원 의원 한 사람이 하는 몫보다 전한길 씨가 하는 몫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전한길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럼 전한길 씨가 뭘 했느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거죠. 전한길 씨가 뭘 했느냐? 그 아스팔트에 모였던, 광화문에 모였던 수많은 그 인파가 가진 생각, 가진 뜻, 그거를 국회에 반영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기가 막히게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한길 씨. 예.
그러니까는 얼마 전에 김근식이하고 트러블이 전환길 씨하고 생겼을 때도 그런 것도 참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많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은 그거는 어떤 이벤트성 효과가 있잖아요. 사건이 일어날 때 재밌는 사건이에요. 흥행 요소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재밌네? 전환길 씨하고 김근식이하고 붙었어? 일단 재밌는 요소가 한 가지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리게 돼 있고, 그러니까 어그로가 끌리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요소가 마련된다는 거죠. 흥행할 수 있는 요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발생을 했고, 거기다가 전환길 씨가 이제 김근식 같은 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정치인들이 해왔던 짓이에요. 아니, 그 수많은 인파, 광화문에 모였던 수많은, 지금 또 8월 16일 날 모였던 그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인파들이 가진 생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요. 김근식이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소리를 계속 짓거리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절연을 하자, 무슨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민의가 됩니까? 그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그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그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내던 그 많은 사람들의 뜻, 그 마음, 그거를 대변해야 될 자들이 그거랑 전혀 반대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국회의원들이었어요. 그거를 바로잡는 역할을 한 사람이 전환길 씨죠. 전환길 씨는 그 많은 사람의 뜻, 광화문에 모였던, 또 뭐 모이지 않았더라도 저 같은 사람들, 지금 애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지지하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을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뜻이 국민의힘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맞는 얘기잖아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윤어겐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랑 반대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놈들이 당대표를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고, 예전에는 그러다가 그 놈들이 당대표가 된 거예요, 지금. 권성동이나 무슨 권영세 그런 놈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판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 계속 권영세, 권영동이 그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쪽으로 계속 무슨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근데 그거를 바로잡은 사람이 전환길 씨예요. 전환길 씨가 없었으면 김근식이 같은 놈이 최고위원 되고 뭐 당대표 되고 이따위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예 박살이 났겠죠. 그런데 지금은 전환길 씨가 나타나가지고 김근식이한테 이 배신자, 너는 왜, 그 배신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왜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지 않느냐, 이 멍청한 놈아. 그 얘기잖아요. 그걸 모든 지금 저 같은 사람들, 광화문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환길 씨의 그 마음을 알잖아요. 야, 네가 배신자지.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윤어겐을 생각하는데 너는 뭐 윤 대통령을 반대한다니, 탄핵시켜야 되는 그게 맞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냐? 너는 미친놈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전환길 씨가. 그거를 온 국민한테 다 보여주고, 거기서 또 흥행도 일으키고, 전환길 씨가 또 그 능력이 있죠. 일단 유튜브 구독자를 막 50만 명 정도 모았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이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끄는 능력을, 그 타고난 능력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전환길 씨 그 영상들을 쭉 봤더니,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끄는 거는 그 사람의 그 진정성인 것 같아요. 마음. 그 마음이 참 어떤 그 진솔하고 뭐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끌리는 겁니다. 거기에 끌리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좋은 사람들이죠. 저기 그 이재명 당선자가 하는 그런 행위에 끌리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자기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마음이 조금은 뭔가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저야 뭐 이재명 당선자 잘 모르지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럼 뭐 좋겠지 이랬지만, 그래서 지지했지만, 하여튼 전환길 씨 같은 사람을 그 하늘이 낸 거는 우리 국민에게는 큰 행운이고요.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정의는 이긴다. 하늘은 적재적시에 늘 적소에 인물을 낸다. 전환길 씨 같은 인물이 나왔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장동혁이라는 인물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한길 씨가 대변하는 그 민심을 장동혁이는 귀 기울여 듣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가 사실 이게 맞는 겁니다. 장동혁이는 자기 생각은 사실은 국민의 뜻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국민의 뜻에 맞추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국회의원이잖아요. 국민의 뜻을 대변하라고 보내놨지 누가 네 뜻 거기서 개소리 하라고 보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 뜻이라는 것은 지금 가장 확실한 그러니까 국민의 뜻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국민의 뜻은 윤어겐 정신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광화문에 역대급 인파가 모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반영을 안 하겠다는 게 정치판이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그게 또 먹히고 완전히 국민하고는 따로 놀고 있어요.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국민의 뜻을 저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놈들만 국회에 드글드글 했었던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 국민들의 진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소리하는 놈들만 드글드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거짓말로. 지금도 그 드글드글 하고 있고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정치는 이제 체질 개선이 시작됐다. 체질 개선이라는 건 완전히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근본부터 바뀐다는 거죠. 근본부터 바뀌는 현상. 그러니까 뭐 그걸 개혁이라고 불러도 좋은데 개혁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체질 개선. 이제는 완전히 그 본질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그 김근식이 같은 자, 조경태 같은 자, 조경태는 이제 요즘에 장동혁 의원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 장동혁 의원이 한동훈이랑 탄핵 갖고 의견이 갈라져 갖고 장동혁이가 이제 원래는 친한파였는데 벌써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의원은 지금까지 쭉 보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의리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다는 거는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나 무슨 권력에 의해서. 그런 게 의리지 않아요. 권력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게 한동훈이고요. 권력 때문에 얘가 눈이 확 멀어버린 게 한동훈입니다.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거고요. 이놈은 쭉 지금 지켜보니까 이제 원래 그런 종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와서 보면은. 그러니까 얘가 권력의 맛을 한번 보더니 이게 가버린 거죠. 이제 지가 막 한 딸들 생기고 그래갖고 막 지가 권력의 맛을 보다 보니까는 거기서 확 간 거면 인간성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게. 권력에는 마성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권력의 마성에 내성을 지닌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돈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거나 뭐 몇십억 되는 로또가 맞아갖고 그런 게 들어오면은 그 마성에 압도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통계도 나왔죠.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 로또 당첨 금액이 우리보다 한 10배 정도 되니까 그거를 또 오랫동안 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예전부터.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그런 조사를 했던 그게 결과가 있잖아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1년 뒤에 다시 만나서 그 어떻게 됐는지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거기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80% 정도가 다 완전히 망가졌어요. 차라리 로또가 당선되지 않았던 삶이 더 나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가 망신하고 그 돈은 다 날아가고 당연히 1년 뒤에 80%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그거는 뭐냐면 돈의 마성에 지배되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10에 8분 다 지배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가버린다는 겁니다. 인간성 자체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다. 돈은 다 날아가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건 한 10에 8분 돈의 마성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머리 좋은 웃구는. 그런 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살다가 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권력은 제가 보기에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돈의 마성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10에 9은 그 마성에 지배돼가지고 한동훈 같은 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서 한동훈이만 아니었으면 하는 이제 뭐 말씀을 하신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심평 변호사를 만났는데 제가 죽어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김건희 여사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 김건희 여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남편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참 정말 비참한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다니요. 저 진짜 이 좌파들
이 진짜 내란 세력들, 진짜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지들이 대통령을 차지한 그 내란 세력들, 진정한 내란 세력들이죠. 저 세력들이. 예, 저 세력들이 참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지. 예, 그 방법은 국민을 속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도 잘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지금 그 내란 세력이 가짜 대통령을, 그런 국민들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꽤 많이. 예. 네, 또 얘기가 부르셨는데 아무튼 그래 제가 흥분했어요. 아, 참 진짜 화가 날 일이죠.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무슨 얘기? 그 권력에 마성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아까 1년 뒤에 조사해보면 8명은 다 패가망신하지만 10명 중에 2명은 잘 관리한다는 거예요, 돈을. 그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돈의 마성에 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에 별로 지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관리하면서 잘 살고 있더라라는 얘기. 그게 열의 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권력에 대해서도 내성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돈보다는 오히려 적을 것 같아요. 권력의 마성이 더 세거든요. 제가 살면서 느낀 바로는. 오래 살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열에 한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을, 이 머리 좋은 옥구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열의 9은 전부 권력의 마성에 이게 돼버리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는 정말 정의로웠던 사람도 정치판에 들어가가지고 권력의 마성에 이게 가버리면, 근데 그게 열의 9이 그렇게 된다니. 그럼 정치판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거긴 늘 그 권력의 마성에 지배된 자들이 지금처럼 그 국민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그 정치판이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권력의 마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해야죠. 일단은 권력의 마성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죠. 내성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국민들이 권력을 줘야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거를 판단하는 능력을 일단 배양을 해야죠. 먼저 길러야죠. 그 능력을 국민들이. 아, 저놈은 안 되겠네. 저놈은 저거 권력의 냄새를 맡으면 이게 갈놈이네. 그걸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려면은 국민들이 많은 걸 알아야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거짓말의 원리, 거짓말에 속는다는 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머리를 맞대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거짓말이,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거짓말에 속았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을 당선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물론 부정선거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정선거만 갖고는 당선될 수가 없었어요. 왜? 애초에 지지율이 아예 없었으면 부정선거는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재명 당선자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사람들이 다 속았던 사람들이라는, 속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국민들은 이제는 앞으로는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것이냐. 그거를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 머리 좋은 옥군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죠. 네. 구독자가 무려 200명에 육박하고 조회수가 무려 한 10회 정도는 나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다. 극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갑자기. 더 올라가야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 희망고문 전문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 장동혁 후보가 그 광화문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의중을 자기가 귀 기울이고, 자기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죠. 애시당초 정치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라고 거기다가 보내줬는데 내 뜻을 반영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뜻이 뭔지를 잘 들어가지고 내 뜻과 조금 다르더라도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게 맞죠. 그게 따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뭐가 맞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우리 국민들이 먼저 그런 거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지. 그런데 국회의원이 자기랑 생각이 국민의 뜻이랑 너무 달라. 이건 진짜 나는 도저히 이건 못 해먹겠다. 그럼 관둬야죠. 근데 사람인데 장동혁 의원도 지금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좀 자기 의견과 다를 수 있잖아요. 국민의 뜻이. 그렇더라도 조금 다른 거는 국민의 뜻에 맞추는 게 맞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직업을 바꿔야죠. 국회의원은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직업인데 국민의 뜻을 반영하라고 대변하라고 국회에 가서. 예. 그래서 이제 장동혁 의원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예, 그 아스팔트에 모였던 광화문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의 뜻을 반영하려는 그 말에 귀 기울이려는 자기가 그 뜻을 따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 전환길 씨가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전환길 씨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 거죠. 장동혁 같은 인물이 그 광화문에 있던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게 만드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귀 기울이는 사람의 지지율을 높여준 역할을 한 거예요. 전환길 씨. 전환길 씨가 없었으면 장동혁이 그렇게 지지율이 높아지지가 않아요. 장동혁이 사실은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의 뜻을 대변하려고 하는데도 지지율이 높지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전환길 씨가 해내는 겁니다. 지금 그 어려운 거를.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장동혁 대표의 지지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장동혁 의원을 지지합시다. 그걸 한 거예요. 전환길 씨가.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전환길 씨가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는 그 큰 역할을 버리고 그냥 요만한 역할을 하러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전환길 씨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런데 흔들릴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동영상 짧은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다행이죠. 참 우리나라 앞날이 밝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몇 년 안에 정치 최고 선진국이 될 것이다. 윤 어게인 화이팅.